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던 한 남자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똑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그는 황제의 스승이자 로마 최고의 철학자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사람이 왜 매일 같은 루틴을 고집했을까요? 오늘 아침 여러분은 몇 시에 일어났나요? 어제 세운 계획은 지켰나요? 운동하려고 했는데 미뤘고, 독서하려고 했는데 핸드폰만 봤고, 일찍 자려고 했는데 또 새벽까지 유튜브를 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일상이 된 현대인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새해 결심을 1년 내내 지키는 사람은 단 8%에 불과합니다. 92%는 중도에 포기하죠. 그런데 세네카는 달랐습니다. 그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만의 루틴을 지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것은 세네카가 사용했던 철학적 루틴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관리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력과 욕망, 그리고 시간의 본질을 꿰뚫은 삶의 기술입니다. 세네카가 살았던 당시 로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바쁜 도시였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북적이는 메가시티였죠. 정치적 음모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경제적 기회와 위험이 공존했습니다. 오늘날의 뉴욕이나 서울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세네카는 그런 혼란 속에서 황제 네로의 스승 역할을 했습니다. 하루 수문의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죠.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고 철학 저술도 해야 하고 막대한 재산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현대의 CEO나 고위 공무원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루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있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남긴 편지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서 있는 하루가 질서 있는 인생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네카의 일상이 현대인의 고민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우리처럼 미루는 습관이 있었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시간 부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인간적 한계를 철학적 지혜로 극복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루틴을 지키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력 부족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에 따르면 의지력은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할수록 소모되고 과도하게 사용하면 고갈됩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수많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결정을 내려야 하죠. 이것이 바로 결정 피로입니다. 세네카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간파했습니다. 그의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마라. 한 번 좋은 결정을 내렸으면 그것을 자동화하라. 또 다른 문제는 즉석 만족의 유혹입니다. 현대 사회는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배달 음식, 온라인 쇼핑. 모든 것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루틴은 지연된 보상을 제공합니다. 당장은 효과가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죠.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작은 절제가 내일의 큰 자유를 만든다. 그는 즉석 만족을 거부하고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의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틴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빠뜨리면 실패했다고 여기죠. 하지만 세네카는 달랐습니다. 그는 불완전한 진보를 받아들였습니다. 세네카의 루틴 철학 첫 번째 원칙은 시간의 주인 되기입니다. 그는 시간을 돈보다 귀중한 자원으로 여겼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표작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이런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간다고 봤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세네카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은 그만의 황금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에 철학적 사색을 했죠. 현대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벽 시간은 뇌의 전전두엽 활동이 가장 활발한 때입니다. 창의성과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인 셈입니다. 그는 또한 시간 감사를 실천했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점검했죠. 이것은 현대의 시간 추적 기법과 동일합니다. 자신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내적 대화의 힘입니다. 세네카는 매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 쓰기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었죠. 그의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매일 저녁 나는 나 자신을 법정에 세운다.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무엇이 올바랐고 무엇이 그렇지 않았는지 판단한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의 메타인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자신의 사고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 말이죠. 연구에 따르면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목표 달성 확률이 높고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납니다. 세네카는 특히 감정을 다루는데 이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슬플 때, 불안할 때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감정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감정으로 인해 내 루틴이 흔들리고 있는가? 그는 또한 가정법적 사고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죠.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삶을 더욱 충실하게 만든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점진적 개선의 지혜입니다. 세네카는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했죠. 그의 편지에서 이런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현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것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철학입니다. 세네카의 루틴은 작은 습관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새벽 기상, 영상, 독서, 글쓰기, 운동, 성찰. 각각은 크지 않지만 합쳐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복리 효과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는 또한 최소 실행 가능한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루틴 말이죠. 예를 들어 정치적 위기로 잠을 못 잤을 때도 최소 10분간의 명상과 짧은 성찰은 반드시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습관 쌓기 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말한 2분 법칙과 같은 개념이죠.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는 2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역경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세네카는 좋은 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쁜 때를 위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순탄할 때는 누구나 계획을 지킬 수 있지만 어려울 때도 지킬 수 있어야 진짜 루틴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프레메디타티오 말로룸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나쁜 일에 대한 사전 명상이라는 뜻입니다. 매일 가능한 역경들을 미리 상상해보고 그때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만약 내가 병에 걸린다면, 만약 정치적으로 실학한다면, 만약 재산을 모두 잃는다면? 이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래도 지킬 수 있는 핵심 루틴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세네카는 인생에서 여러 번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정치적 실각으로 유배를 당했고 황제 네로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목숨의 위험까지 느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루틴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의 회복 탄력성 이론과 일치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르게 회복하고 적응하는 능력 말이죠. 연구에 따르면 일관된 루틴을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틴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세네카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루틴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했습니다. 그의 편지에서 이런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홀로 있을 때도 좋지만 함께 있을 때 더욱 빛난다. 세네카는 자신의 루틴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도 그의 루틴 중 하나였죠.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편지들이 바로 후세에 전해지는 도덕 서간집입니다. 세네카는 또한 관계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친구들과의 만남, 제자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도 그에게는 중요한 일상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성장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추구했죠. 이것은 현대의 소셜 서포트 이론과 일맥상통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개인의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더 성공적입니다. 그렇다면 세네카의 철학적 루틴을 현대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체육관을 만드세요. 세네카는 매일 철학적 사색을 했습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멘탈 트레이닝입니다. 명상, 감사일기, 독서, 성찰의 시간을 정해두고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 유연한 구조를 설계하세요. 세네카의 루틴은 엄격했지만 경직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활동들은 반드시 지키되 시간이나 순서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죠. 예를 들어 새벽 명상이 어려우면 점심시간에, 그것도 안 되면 잠자기 전에라도 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준선 루틴을 만드세요. 아무리 바빠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루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루 5분 독서, 3분 명상, 한 줄 일기 쓰기 등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로 구성하세요. 넷째, 루틴 트래킹을 활용하세요. 세네카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앱들이 있지만 간단한 달력이나 노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입니다. 세네카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루틴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에 대처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자기 연민의 덫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루틴을 어겼다고 해서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죠. 대신 인간이니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의 편지에서 이런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현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리셋보다는 재조정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틴을 한번 어기면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달랐습니다. 하루 어겼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루틴을 이어갔습니다. 셋째, 실패의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왜 루틴을 지키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했죠. 시간 부족인지, 동기 부족인지, 외부 방해 요인인지. 원인을 파악해야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동반자 효과를 활용했습니다. 혼자서 루틴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친구 루킬리우스와의 편지 교환도 그런 방법 중 하나였죠. 세네카의 삶을 보면 꾸준한 루틴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같은 루틴을 지켰고 그 결과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습니다. 철학자로서 그가 남긴 글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인들에게 익히고 있습니다. 정치가로서는 로마 제국의 황금기를 이끌었고 사업가로서는 당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하루 쌓인 작은 루틴의 결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말년입니다. 황제 네로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자살을 명령받았을 때도 그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철학적 대화를 나누며 담담하게 죽음을 맞았죠. 이런 평정심도 평생의 루틴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현대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루틴은 뇌의 신경과 소성을 향상시킵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고 강화되면서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일관된 행동 패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여러분, 세네카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제시했습니다. 루틴은 단순한 시간 관리 기법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루틴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세네카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세네카의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10분만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되 꾸준히 지켜나가세요. 루틴은 제약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매일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세네카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자신만의 철학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6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루틴들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세네카처럼 시간의 주인이 되어 보세요. 루틴의 힘으로 인생을 바꿔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